네, 점심 시간인데 녹음을 하고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뒤적이다. 아, 요거는 마침 올려야 된다. 에, 책을 읽었고요. 제목은 여자 주인공들, 저자는 오지은입니다. 뭐 이제 제목만 보면은 저는 약간 불안함, 약간 편향성 혹은 요즘 너무 젠더 이슈가 있어서 혹여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음, 너무 기우에 불과했고 너무 너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일단 어떤 한국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두고 여성 주인공들, 이른바 이제 여성 서사를 다룬 소설들, 그런 작품들을 이제 시대적인 순으로 정리를 해서 그동안 어떤 그 한국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여성들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그려져 왔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저자만의 또 의견까지도 잘 담겨 있는, 그럼에도 너무나 논리정연해서 잘 재밌게 읽었습니다. 사실 소설을 읽는 것보다 소설을 분석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뭐 시대상이나 그런 캐릭터가 의미하는 바를 어, 얘기해주는 작품을 더 선호하는 게 제 스스로도 많이 느꼈고요. 사실 소설 잘 읽는 분들은 읽고 나서 이렇게 배경 지식을 찾거나 아니면 미리 찾아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으신데, 이분은 자신이 쓴 논문을 바탕으로 이 엮다 보니까 퀄리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서 북마스터 기준으로 읽었던 책들 중에서는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또 어떤 한국 사회 어떤 그런 여성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여성상, 그리고 물론 작가들이 추구했던 어떤 그런 원하는 그런 여성의 모습들, 당연히 시대적 배경을 다루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인상 깊게 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순차적으로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크지만 제가 서평을 잘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좀 집중력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이런 걸 읽더라도. 근데 전체적인 맥락이나 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진짜 음, 배우신 분이구나. 사실 뭐 박사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한 글이랑 뭐 에세이랑 뭐 누가 우월하고 뭐 그런 걸 등급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이 그동안 어떤 한 분야에 천착해서 연구했던 부분을 이렇게 대중들을 위해서 혹은 자신이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이 담겨 있다 보니까 뭔가 한국의 어떤 여성 서사 작품들의 에센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순차적으로 본다면 처음에 이제 K 장녀라는 테마와 또 여아살의 저주라는 서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른바 남아 선호, 그러니까 남 어떤 장남 혹은 여성이 어릴 때 태어났을 때 뭐 쌍둥이로 남녀가 태어나면은 그 여자애가 어떤 남자를 뭐 그렇게 남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종의 저주 같은 인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할머니 샤머니즘이라는 걸 통해서 그 여아가 성장하면서 자라오는 동안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주입하는, 일종의 지금에 따지면 가스라이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피해 의식들을 심어 놓는 형태가 어떤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고, 어떤 시작부터 초기 어떤 한국사 초반에 그런 느낌이, 그런 여성관이 좀 보였던 부분이 있고, 약간 5, 60년대 느낌의 이제 소설에서 등장하는 어떤 여성 주인공이 남성 편력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유로운,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형태의 어떤 남성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미 이런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소설들. 단순히 자극적인 종류의 소설이 아니라 그녀가 왜 그렇게 남성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소설 속의 그 여성 주인공과 어떤 깊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 죽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으로 접촉하든 아니면 유부남과 접촉이지만 그에게 어떤 성적이지는 않지만 어떤 사랑의 관계, 그가 가진 뭐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감화받아서 거의 그 아내마저도 이렇게 같이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류의, 좀 뭔가 고전적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현대 어떤 가족관이나 연애관이나 그런 걸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얼핏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특이하지만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서사가 있었고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뭐 산업화가 이제 그 시기가 오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어머니와 그녀의 이제 운동권에 해당하는 데모하는 딸, 그 둘의 대비를 통해서 그 모녀 간의 어떤 애증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등장합니다. 그런 소설이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모자지간과 모녀지간과의 좀 다른 결의 느낌을 주면서, 마치 어떤 아들이라는 개념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다른데 이제 모녀에서는 뭐랄까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부였던 게 분리되면서 이제 그런 자신과 어떤 달라지는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이나 또 화해, 뭐 그런 부분에서 나중엔 인정까지, 그러면서도 계속 어떤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이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오늘날의 어떤 모녀지간에서도 조금은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녀와 모자 간의 관계는 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또 산업화의 역군, 숨은 역군이죠. 숨은 역군이 아니고 사실상 정말 큰 기여를 했던 게 여공, 이른바 공순이라고 불리는 여성들이었는데, 이제 여공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인상이 깊었는데, 흔히 이제 여공의 서사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잘못 남자를 만나서 뭐 동거를 하다가 그 남자한테 버림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공을 욕하는 상황이 흔하게들 벌어지던 시절이죠. 이 당시 시절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 사연을 옆에서 지켜본 주인공 여성은 여공에서 소설가가 됐는데, 그 이제 언니였던 그분의 실제 왜 그렇게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아니까 소설가가 돼서 그 여공의 이야기를 써준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튼 어쨌든 중산층으로 올라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녀간의 이야기 등이나 여공으로서, 그러니까 산업화의 어떤 역군이죠. 여자면서도 여공인데 공순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의 어떤 삶의 내면에 담겨 있는 것들을 소설가라는 장치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갈등 혹은 가려져 있는 내 이면들, 그냥 생각 없이 비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설로서 풀어나가는 점들도 있었다. 그런 내용을 잘 봤습니다. 그 뒤는 사실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주목한 건 아마 산업화 파트랑 그 K 장녀, 뭐 저주받은 여아 사례 이런 쪽이랑, 그 남성과의 접촉을 할 때 아예 성적으로 남성 편력을 부리던 부분, 아니면 유부남이지만 절대적으로 성적인 부분은 이제 차단을 하면서 그 오히려 사랑을 극대화 시켜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애정 관계를 극화시키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고요. 90년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거 유럽이나 영미권의 그 68세대가 성적 자유주의를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87 그 항쟁 이후에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성적인 담론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니까 더 자극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했었고요. 8, 9장은 사실 좀
대충 읽긴 했습니다. 근데 8장 같은 경우는 핵심은 전체적으로 이제 여성이 더 주도적으로 변했던 느낌이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내용인데 어떤 남녀 간의 관계지만 남자가 그 극단적으로 예술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자가 이제 유도를 합니다. 그 관계에서 거의 주도적이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거의 예술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는 거죠. 물론 소설이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그 여성이 주도해 나가는 그런 독특한 종류의 작품도 나왔었다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여성 서사와는 달리 이제 여성이 90년대는 어떤 성적인 담론에서 출발했다면 그 더 나아간 부분에서는 이제는 여성이 주도권을 갖는다. 기존에는 여성이 뭔가 주도적인 주인공일 수는 있지만 사회 전반적인 그 흐름상으로는 여전히 조연 같은 느낌이죠. 주인공을 여성으로 한다더라고 하더라도 뭐 K 장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가부장 시스템 안에 있는 거고 뭐 여아살의 저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부장에서 간신히 탈출하는 형태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어떤 운동권 남자와의 결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예 죽여버리죠.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이상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가까운 구장은 이제 한 단어로 축약을 합니다. 무해함. 해를 끼치지 않음인데 그 말은 서로 간에 아예 벽을 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관계 맺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벽을 치다 보니까 약간 원자화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하나의 그냥 각각 낮게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이제 작품에 대한 뭐 얘기들이 나오거나 더 이상 오히려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함이나 그런 누군가 가까운 이에 대한 아픔을 대신 전해줘야겠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그 무해함 하나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 자체가 점점 거리두기가 되어간다는 그런 류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구장은 사실 제대로 보지 않고 그 무해함이라는 키워드가 이제 대표적으로 나왔다. 이거는 조금 좀 현실에서도 시사할 바가 있는 게 젠더 갈등으로 인해서 저도 그런 관계에 대한 어, 어려움이 있지 않나. 되게 조심스럽다 보니까 아예 이제 예전처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어려운지 않나 싶어요. 뭔가 친해지면 성별을 떠나서 뭐 남자끼리도 그렇고 뭐 여자끼리도 그렇겠지만 남녀끼리도 뭐 남사친 여사친 논쟁을 떠나서 그냥 성별에 관계 없어도 친해지다 보면은 그런 장난이나 민감해질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이 있는데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됐죠. 그래서 무해함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예 서로 간에 그냥 선이 그어져 있는 벽이 쳐져 있는 그런 현실이 작품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얘기가 흘러가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의 흐름이랑 또 여성 서사의 흐름, 시대적으로 변해가는 여성상이라든가 여성에 대한 관념 그런 것들을 되게 일목요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해주는 책이어서 좋았습니다. 읽으면서도 이번 책이 원픽이다. 무조건 내 원픽은 이거다. 한 1장 아마 K 장녀부터 그냥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앞으로도 소설을 분석해주는 테마가 있다면은 잘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책도 잘 읽어봤고요. 다음에는 또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